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이 사진을 올려놨다가 많은 사람,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다음에 진짜 한국 관심 가지나 보다라고 이제 눈길을 끌게 만들었던, 근데 하필이면 이제 이란과 협상에 도달했다라고 첫 발표가 나왔던, 이란하고 이제 협상했고 내일 서명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사진이 올라오니까 와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게 이란과의 분쟁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냐, 뭐 이런 관심이 확 쏟아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무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지만 한국 문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 맥락상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들을 올리기 전에 과거 이란과 핵 협상을 벌였던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루소셜에 먼저 올립니다. 해당 게시물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은 이게 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뭐 핵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JCPOA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협정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보유하게 되는 쉽고 아름다운 순탄한 길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협정대로라면 이란은 6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고 훨씬 이전에 사용했을 것이다. 내가 이란과 맺은 협정은 정반대다. 지금 미국이 이란은 절대 핵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보호 차원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제3국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데 핵무기를 진짜로 쓸 놈들이다.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핵무기를 실제로 실전에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핵무기가 어떤 위력인지 제대로 몰랐을 때 처음 딱 2발. 그 덕분에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세계대전이 끝났으나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끔찍한 무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무기를 만들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비대칭 대칭 전략,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나라와 핵이 있는 나라에 너무나 전략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겪지 않으려고 혹은 내 정권이 제거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란은 진짜로 핵무기를 쓸 놈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던 것과 달리 그중 17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이란 말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없을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되어 모든 것이 평온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하게 가라앉아버린 화강암 산맥 깊이 묻혀있는 핵 먼지를 꺼내서 이란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분쇄하고 파괴할 것이다. 제가 이 말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사찰단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당장 핵농축 우라늄을 지금 당장 가져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평온해지고 조용해지면 언젠가 가서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라늄을 가져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란이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 바로 사찰기관의 강력한 통제 활동, 감시 통제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저 밑에 지하갱도에 우라늄은 지금 땅 밑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려고 아무리 이란 측에서 꺼내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걸 꺼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팀은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다. 근데 중국이 와서 몰래 꺼낼 수 있긴 하겠는데 그거를 감시하고 막아야 되겠다 이거죠. 24시간 위성이 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번에 협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란에서 핵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통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전체와 오랫동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이 신속하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서 그냥 다 박살내버리겠다.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인내심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보여주기 힘들었던 인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참아줘서 한 약속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이거죠. 끝이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4장의 사진이 게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때 개판으로 해놨는데 내가 한 협상은 다르다. 이건 정말 믿을 만한 제대로 된 협상이고 이란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4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자, 이란 쪽 일은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4장의 사진을 올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4장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어떤 이슈들을 삼을지를 지금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올려놨던 사진, 첫 번째 올려놨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여기에 이 건물이 오바마 도서관입니다. 오바마 도서관. 이게 DC에 있는 건물인데, 보통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나면은 기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오바마 기념관 건물 주변에 전부 다 노숙자들이 야영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AI로 만든 합성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합성 사진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오바마 기념관, 오바마 도서관 건물 위에다가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 쓰레기 봉지를 그냥 딱 얹어놓은 이런 사진을 한 거죠.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10년 후 오바마 도서관은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성지가 될 것이다. Sanctuary. 성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 들어와도 우리는 환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바마를 정조준해서 오바마 너 이 나쁜 놈 기다려. 네가 했던 건 다 나쁜 정책이었어. 특히 불법으로 외국인들을 우리 땅에 마구 들어오게 했던 건 진짜 나쁜 거였어. 이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이슈가 중요한 이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슈. 이거 이민과 관련된 이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으로 올려놓은 게 뭐냐면 올리 트럼프. 트럼프만 유독 왜 이렇게 공격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뉴욕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법원에 출두하는데 험상궂은 얼굴 표정을 하고 지금 출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말 정치적 공격을 이렇게까지 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물론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링컨 대통령도 엄청난 순환을 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유독 트럼프만 이렇게 날 공격을 했어? 정치적 공격을 받았던 것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은 2016년에 버락 오바마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까지로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버락 오바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행정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에 이어지기까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쥐고 자기네들이 마구 임명한 좌파 인사들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탄핵하고 정치판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라온 게 지난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 정원을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산책했던 바로 그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글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진만 딱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따가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프레드 플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가을에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여러 띵크탱크들이나 혹은 외교 관련 전문지들이 최근 들어서 내놓은 최근 호에 보면은 북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의원장하고 세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핵 개발하기 전에 만났는데 2020년에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 이란처럼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을 텐데 근데 부정선거 때문에 조 바이든한테 백악관을 잠깐 빼앗기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본인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사실 미국에 있는 띵크탱커의 많은 순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과 이야기했던 협상들은 다 실패작이다.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요번에 김정은을 다시 만나려고 할 때 반영이 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이란보다는 북한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올라온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를 뒤에 놓고 공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가 추론하기에는 2020년에 선거 유세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AI를 저희가 가동을 해서 이 사진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찍힌 건지를 여러 차례 추적을 해봤는데 AI가 매번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8월에 찍힌 사진이다. 7월에 찍힌 사진, 8월에 찍힌 사진, 9월, 10월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땐 가장 근접한 게 9월인 것 같습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민든 타호 항공항에서 열렸던 유세 현장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세를 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 바이든 후보,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였죠. 조 바이든 후보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멘탈 헬스. 정신 건강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걸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정신건강 테스트 아무리 받으라고 얘기해도 절대 안 받았죠. 나중에 퇴임하고 난 이후에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거를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아도 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것이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5범, 4범 전과자를 더군다나 12개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전과자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는 조 바이든을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때 조 바이든 상당히 비판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선거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우편 투표 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이런 자동 발송되는 보편적 우편 투표를 없애려고 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염두에 두고 이 사진을 올린 것 아니냐. 정리를 하자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잘못된 이민 정책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법부를 무기화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1월 6일 의회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반란군으로 내몰아가지고 엄청난 고초를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부를 무기화해서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북한 문제, 특히 북핵의 문제 저희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이제 부정선거 문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그 네 가지 이슈에 이제 집중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풀어볼 수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